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CPI라는 산을 넘지 못하고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 예상치와 전월치를 전반적으로 뛰어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어 CPI가 전년 대비 3.8%, 전월 대비 0.4% 상승으로 나타났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만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은 급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 장중에 400포인트 넘게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4.12%라는 것이 아니라요. 4.12% 상승했습니다. 4.54%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채 가격 크게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패드와치상의 6월 동결 확률이 81%까지 치솟는 모습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CPI의 여파가 상당히 크게 시장에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 라스트 1마일이 참 어렵습니다. 10년물 국채 입찰까지 수요 부진을 겪으면서 국채금리 수익률이 급등하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비트코인은 한때 68,000달러 선도 깨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7만 달러 회복하는 모습으로 현재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은 2,330달러 선에서 계속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에브리띵 랠리가 오히려 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란 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WTI 원유 선물 1.2% 상승하면서 86달러 초반선에서 일단 거래를 마치긴 했는데요. 계속되는 중동발 리스크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이 없는지 장중에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에 고점 대비 10%가량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TSMC의 실적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TSMC 실적이 급격하게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는 엔비디아의 영향이 크다. TSMC 실적이 잘 나오면 엔비디아 실적도 함께 따라갈 것이다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2%대 상승 보여줬고요. 테슬라는 계속되는 월가의 비관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프리스에서 목표가를 하향했는데 테슬라 문제 아직 안 끝났다라는 코멘트를 같이 내놨고요. 3% 가까운 낙폭 보여줬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어제 우리 시장도 총선이 있었죠.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냐 국민의힘이 우세할 것이냐 이걸 두고 수혜주 찾기의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우세할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주가 좀 갈 것 같다라는 분석도 보이긴 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태양광 관련주들 크게 급락하면서 썬노바 같은 종목이 11%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이런 노래 제목이 요즘 좀 유행하고 있는데 첫 인하가 참 어렵습니다. 고용 데이터를 지난주에 받아봤다면 이번 주에 받아본 CPI 물가 데이터 합쳐졌을 때 금리 인하는 더욱더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월가의 CPI 분석이 잇따랐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 자체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IB들의 의견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장을 살펴보면요. 마지막 1,609m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연준에서 계속해서 라스트 1마일이라고 하는데 1마일보다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은 그 체감되는 심리를 조금 더 큰 숫자로 환산을 해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3월 CPI 함께 보시죠. 연준은 헤드라인 CPI, 코어 CPI 그리고 서비스 물가로 대체가 되는 슈퍼코어 CPI 중에서 슈퍼코어 CPI를 가장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거비, 여러 가지 물가 데이터들,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 가격 제외한 서비스 물가가 코어 CPI인데 코어 CPI의 변동폭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1월에 0.85% 상승해서 2월에 0.47% 상승이었는데 이번 데이터에서는 0.65% 상승으로 더 오히려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파월 의장은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의 둔화세가 확인이 돼야만 인하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서비스 물가가 다시금 치솟고 있다는 것이고 아폴로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슈퍼코어의 3개월 연율 변동률을 살펴봤을 때 무려 8% 넘는 상승폭, 거기다가 상승폭 자체도 굉장히 가파르다,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금리 인하 전망 후퇴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놨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살펴볼 때 특히 이 그래프를 함께 보셔도 슈퍼코어와 코어 CPI가 계속해서 고개를 다시금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거기에 국채금리 수익률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말씀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10년물 입찰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PD 비중은 낮을수록 좋고 응찰률, 직접 입찰, 간접 입찰은 높을수록 좋은데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뭐 최저 수준의 부합하는 응찰률과 직접 입찰률, 간접 입찰률을 보여줬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도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뭐 CPI만의 충격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국채금리 수익률이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입찰 부진까지도 겹친 것이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 특히 역외에서 달러 원 환율도 함께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이 부분 오늘 우리 시장 대응하실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너와 나의 연결고리, 엔비디아와 연결된 기업들이 하나 둘씩 연결고리를 좀 수정하거나 또는 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두고 인텔, 메타, 알파벳, TSMC 이렇게 좀 배치를 해봤는데요. 인텔은 엔비디아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최신 AI 반도체 가우디 3를 발표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의 H100 그리고 H200과 성능을 비교를 했고요. 거기에 우리 이번에 엔비디아가 공개한 역작 블랙웰과도 견줄 수 있는 칩이 바로 가우디 3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인텔인데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거둘지 그리고 가우디를 굉장히 빨리 또 공개 이후에 출시를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힌 만큼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메타는 새로운 칩을 공개하기는 했습니다만 엔비디아의 대체품이 아니라 보완책이 될 것이다. 자체적인 라마 3라던가 자체 시스템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는 칩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알파벳은 완전 독립은 아니고 일부 독립입니다. 메타와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하는데 메타가 자체적인 시스템에 훈련을 하는 것과 같이 알파벳 역시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미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칩을 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엔비디아의 칩도 계속해서 확보하겠다라는 코멘트도 남긴 바가 있으니까 완전 독립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TSMC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엔비디아와 함께 상생하면서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TSMC 실적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4%가량 상승하면서 185억 달러가량의 좋은 매출 성장세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 코멘트가 인상적입니다. AI 매출이 50%씩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뭐 시장은 간밤에 좀 쉬어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라는 성장 동력은 시장에 여전하구나라는 것을 TSMC의 실적 코멘트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은 사실 우리를 일희일비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남아있는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오늘 시장의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시선을 어디에 맞추느냐. 악재를 찾자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나 늘 그렇듯 시장에 숨겨져 있는 좋은 자리, 목 좋은 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전거래일에 우리 시장 정리부터 해보실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총선에 대한 경계감이 짙게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CPI 경계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날 9일 종가 아시아권 증시 보면 대부분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CPI보다는 우리 내부적인 다른 이슈가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선으로 인해서 휴장을 앞둔 그 결과 양시장은 파란불 켜내면서 종가를 썼습니다. 눈치를 많이 봤죠. 장 초반에 강했지만 이내 이 상승폭을 축소하더니 횡보 국면이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0.46% 밀렸고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특히 그 안에서 밸류업 관련 기업들의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정부 정책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불확실성 때문이겠죠. 보험이 1.7% 하락했고 금융업종도 1%가량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전거래일에 정리해드렸었던 삼성전자 지분 블록딜 시장의 평가까지 좀 추가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마련 목적으로 지분을 팔았는데 예상 가격으로 환산을 해서
종가 대비 할인율로 최대폭으로 계산을 하면 8일 종가 대비했을 때 0.95%의 할인율 적용입니다. 전일 종가가 1.1%니까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죠. 블록딜 평균 할인율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할인율로 받아가는 주체가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사가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있다라는 것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평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변수들을 반영시켜야 할 것인가? 무려 크게 4가지나 있습니다. 총선에 대한 결과 분명히 반영을 시켜야 하는 오늘이기도 하고 3월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충격적인 결과도 반영을 시켜야 할 겁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이미 MSCI 한국지수에서 나타났죠. 개파락 출발된 이후에 낙폭을 더 크게 확대하면서 3% 넘는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렉스 선물은 우리 휴장과 함께 열리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 환율까지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코스피는 한 1%가량 약세 출발 예상이 됩니다. 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장 막판 동시효과 때 변동성 나올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중동의 갈등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관련 내용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총선 결과부터 체크를 해보실까요? 전국 개표율 99.87%.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소야대는 확정이 됐습니다. 여권이 다수당을 이번에도 차지하게 됐고요. 다만 지금 여당이 100석 이상을 가지고 가면서 대통령 거부권이 유지가 됐습니다. 개헌선은 가까스로 이제 지켜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야당 쪽이 훨씬 더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이랑 거의 맥락이 같죠.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장은 어떻게 바라고 있는 것인가 영향을 미칠 변수들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은 그 전에 여당이 밀었지만 야당 쪽에서 반대했던 이 논란이 있었던 쟁점 사항들은 추진력을 좀 잃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대표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된 부분 지금은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시행 가능성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고요. 상속세 완화라든지 배당소득세 같은 이제 감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 야당 쪽에서 그동안 견지했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잘 되지 않게 된다면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로 인해서 자사주 소각이나 뭐 배당 같은 주주 친화 정책을 쓸 수 있는 그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묶여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이 기대했었던 포인트가 좀 중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ISA 혜택 강화는 양쪽이 모두 공통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밸류어 프로그램도 일부 사항은 공통적으로 우호적인 의견을 내고 있긴 합니다.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단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주목도를 받을 수 있는가가 오늘 쟁점이 되겠죠. 민주당이 그 전 정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탄소 감축 드라이브 관련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밀고 있습니다. 재차 공약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연관된 기업들 오늘 시세가 나오는지 뭐 수소, 풍력, 태양광, 에너지 이쪽들이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반값 전기차 공약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여부도 긴 관점에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총선 전후에 코스피 등락률 쭉 나와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나와 있고요. 아쉽게도 대부분 총선 이후에 한 달간 이렇게 하락세를 그려갔습니다. 한 2차례는 상승을 했는데 사실 특수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리먼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고 이때는 이 팬데믹 쇼크 때, 코로나 때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아서 한 달간 올랐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외국계는 이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총선 결과 나오기 전에 이제 보고서를 내긴 했는데 그 내용을 대부분 보면 단기 조정을 받긴 하겠지만 이후에 저가 매수가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성공에 이번 결과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요. 특히 입법 지원 없이도 지금 추진된 타임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 수순대로 밟을 것이라는 의견이 외국계에서도 국내 증권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 상관없이 한국의 기술 섹터의 미래는 중요한 담론이라고 하면서 기술
기술주 반도체 긍정평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이렇게 봤네요. 변동성이 나오긴 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매수해 볼 만한 포인트를 두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반도체, 삼성전자 이익 컨센서스를 웃돈 그 실적이 이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시장 다시 숫자에 주목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밸류업도 연속성을 가지고 갈 텐데 그 안에서 이익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낙폭과대 저PBR주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 이런 의견 내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의견 다 결국에는 단기 시장 충격은 받을 것이라는 거겠죠. 어떻게 그 충격 구간을 잘 넘길 수 있는지 잠시 후에 개장 중계하면서 구체적인 전략 받도록 하고요. 중동 전쟁 타임라인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작년 10월부터죠.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으로부터 시작되면서 이제 가자지구 지상전이 10월부터 전개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란이 전면전으로 갈 것인가, 이 앞에 나설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유가 등의 원자재 가격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증시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장이 주목해 보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좀 중동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데 지금 분위기상 외신에서는 보도 상황이 좀 험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 조금 전에 전해진 내용이고요. 미국이 이스라엘 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 임박했다고 판단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원자재 가격과 환율 시장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지수의 압박, 이 연관도가 연결고리로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려오는 내용들 저희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상장사 55곳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12월 결산법인 코스피 13개사고요. 코스닥은 42개사입니다. 쭉 정리를 해봤고요. 처음으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서 이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보셔야 되는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할 것인가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것인가 그 결정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관련 기업이고요. 여기는 바로 이제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이 들어가는 건데 감사 의견 거절받은 기업들입니다. 2년 연속이라서 바로 개선 기간 부여보다는 상폐 여부 결정으로 들어가고요. 2년 연속 비적정 감사 의견 여기도 바로 상폐 여부 심의 진행이 들어갑니다. 코스닥 시장 종목들이고요. 이 밖에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꼭 공시 확인을 해보시고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